예, 안녕하십니까, 솔명입니다. 제가 느끼는 요즘 강남 아파트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자 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현재 특정 지역의 투기 세력이 가격을 최근 1, 2년 동안 붕붕 띄우면서, 특히 정부에서 잡겠다고 나왔을 때 붕붕 띄우는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붕붕 띄우면서 어떻게 그걸 처분하느냐, 가격을 여기까지 띄우기가 쉽다고 말씀드렸죠. 실거래가 조작으로. 예를 들어 가격 레벨이 여긴데 붕붕 띄우고, 그러면은 실제로 팔리는 가격이 어디냐,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까지 붕붕 띄우면은 그 후에는 급매물 형식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 주위에 2016년도 정도가 그때의 가격을 비교하지 않고 현재의 가격 대비해서, 물론 여기가 예를 들어 2016년 17년 가격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2019년 가격, 2016년 15년 가격, 그 다음에 2019 18년 19년 가격, 이렇게 보고 거기서 조금 떨어진 여기서 매수를 하시는, 실제로 제 주위에 있습니다. 어, 물론 사기 전이면 제가 뭐 이런 얘기를 그 친구한테 했겠지만, 이미 샀다고 해서 뭐 잘 샀다고 해줬죠. 근데 뭐 뭐 그거는, 왜냐면 그 친구는 대출도 크지 않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저는 뭐 어떤 것이든 거절을 위해서, 대출도 크지 않다면은 뭐 본인이 교육을 위해서 샀고 하면은 그거를 뭐 잘못 샀다고 할 수는 없죠.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투기 세력 논점의 관점에서 그들이 여기까지 띄운 이유는 그들의 물량을 급매물로 시세보다 싸게 팔기 위해서인 경우가 있다. 이게 사실 여러분 주식에도 있고, 그러니까 투기론에 있어서, 물론 제가 그런 책을 읽은 적은 없지만은 제가 봤을 때 제가 많이 봤던 일들입니다. 제가 실제로 일부 제약주 10배 띄운 제약주 같은 경우에 제가 뭐라고 경고드렸냐면은, 그 종목들을 한 절반가량 하락한 시점에서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늘. 얘네들이 10배까지 올린 이유는 2레벨에서 팔기 위해서가 아니고, 절반 하락한 이 5배 레벨에서 처분하기 위해서 끌어올리는 것일 수 있다. 왜냐하면은 10배에서 절반가량 떨어지면요, 사람들은 많이 떨어졌다라고 생각하고 사게 됩니다. 제 눈에는 솔직히 이게 보입니다. 솔직히 제가 느끼는, 그러니까 뭐 보인다고 하는 거 하고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그리고 실제로 개인들이 많이 사고 있고요. 이제 모든 투기의 끝은 투기 세력의 물량이 넘어가면은 그때가 끝인데, 개인들한테 넘어가면 끝인데, 여러분들은 이제 이것만 보셔도 돼요. 우리 주위에 강남을 이제서야 덤벼드는 사람들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은 이건 투기론적 관점에서 투기가 이제 끝나는 시점이 되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여러분, 여기로 하고 여기로 산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그 지역에 또 실거래가를 또 올리죠. 그러면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해요? 자기는 잘 샀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실제 가격에 이 허수로 띄운 그러니까 이게 지역별 편차가 많은데, 강남의 일부 지역은 제가 볼 때 붕붕 띄우는 애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실거래가를 이용해서 허수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참 이상하죠. 참 이상합니다. 잘 돌이켜 보면은, 제가 아고라에 2012년도에 음마아파트 반등에 대한 글을 하나 올렸더니만, 그때의 분위기는 뭐였죠? 2012년도만 해도 분위기가 이랬지 않아요. 그때 음마아파트, 정확히 제가 아고라에 썼던 거를 말씀드릴게요. 그때가 제가 경매 가격까지 말씀드렸고, 그때 음마가 7억, 최하가 7억 다리가 나왔어요. 7억대가 나왔었어요, 음마가. 그래서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조심스럽지만 강남 아파트 바닥론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했는데 정말 많이 욕을 먹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개인들은 그때 많이 샀느냐라고 하면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 분위기는 오히려 떨어질 것 같은 분위기. 그죠? 근데 그게 이미 뭐 강남의 아파트가 재건축이 막 7억, 올건 최저가니까만 8억 9억 하던 그 시점에는 오히려 겁을 내다가, 오히려 지금은 어떻게 해요? 막 20억, 그죠? 막 15억, 20억 하는데 여기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호가가 한 뭐 23억 정도 나가게 되면 자기가 이만큼 벌었다고 생각하는 건데요.
물론 저의 예측도 틀렸죠. 왜냐하면 저는 2012년도에 강남 아파트, 그러니까 2012년도에 저의 얘기는 딱 두 가지였어요. 앞으로 부동산이 반등할 가능성, 그리고 또 하나는 기억하시면 계실 거예요. 가장 비싼 것과 가장 싼 것이 오른다. 양극화 시장이기 때문에 강남과 제일 싼 지방의 토지 그 두 개가 가장 많이 오를 거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때. 근데 제가 강남 아파트에 대해서 상승이라고 표현하나 반등이라고 표현했어요. 저는 그 2012년 후에 그 아파트의 상승이 2008년경 정도까지만 오르고 끝날 줄 알았어요. 2007년도경. 그 예측은 빗나간 거죠. 그러나 돌이켜보면은 2012년도에서 2015년경까지 거의 2007, 8년 수준으로 다시 올랐거든요. 근데 그것도 퍼센트로 따지면은 결코 작지가 않아요. 그래서 만에 하나 지난 2년 동안의 상승이 그러니까는 투기 세력이 자기네 것들을 이제 처분하려는 의도로 정권이 바뀌어서 이제 점점 규제가 들어올 거고 대출 규제가 올 거니까 자기네 것들을 처분하려는 의도로 붕붕 띄운 것이라면 안타깝게도 작년 올해 사신 분들은 막차를 탈 가능성이 큽니다. 단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는 게 이게 일괄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오르는 게 강남 오르고 그 이후에 후발로 시간차를 두고 오르게 돼. 2007년경을 돌이켜 보면은 어떻게 돼요? 그때도 강남 오르고 그다음에 강북 뉴타운으로 오르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번져 나갔어요. 시차가 존재합니다. 시차. 어쨌든 뭐 다 각설하고 그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볼 때 강남의 일부 특히 반포 지역 같은 경우에 제가 볼 때 현재의 가격 상승, 이해하기 힘든 가격 상승은 투기 세력의 처분을 위한 붕붕 띄우기, 그리고 급매물로 시세보다 한 몇 억 싸게 샀다라고 하는 개인들에게 물량이 넘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제 주위에도요, 2012년도에나 2013년도에 강남 샀다는 사람 없어요. 다 지금 17년, 18년도에 샀어요. 결국 뭐다? 투기 세력이 많은 걸 가지고 있을 때는 걔네들이 견인하고 의견 일치가 되잖아요. 개인한테 넘어가고 나면 어떻다? 그 이후에는 일치가 안 돼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뭐 각자 대출세는 다를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동산의 버블은 넘어가는데 2020년이 오면은 다가오는데 2020년이 저는 2007년경이나 2008년경일 가능성이 이제 커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금리가 좀 인하돼서 2007년 아무리 해도 2006년, 그러니까 저는 한 늦어도 2022년, 21년 되면은 조금씩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림을 그리고 보니까 얘가 웃고 있네요. 얘 웃고 있는데 저 정신 나간 것처럼 웃고 있죠. 솔직히 좀 안타깝습니다. 제 주위에도 너무 많이 사가. 왜들, 제가 이제 강남에서 살았어서 그런지, 그리고 또 주변에 좀, 아무튼 그 친구들은 뭐 1, 2년 새 몇 억 벌었다고 좋아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은 빠져나와야 될 시기, 그러니까는 뭐 일가구 1주택은 상관없어요. 근데 좀 무리하게 투자하는 친구들 보면은 좀 안타깝고, 그래서 거의 모든 품목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버블도 보면은, 그리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거의 모든 버블이 어떻게 보면 개인들이 달려들 때까지 올려붙이는 게 아닌가, 투기 세력들이.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이제 중국이 하나둘씩 문제가 생길 것이고, 중국 정부가 막으려고 할 거기 때문에 1, 2년의 유예가 있을 것이고, 어쨌든 아무리 늦어도 2023년 정도까지는 문제가 생길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다는 말씀 누누이 드렸었고요. 가장 확률이 높은 연도는 2021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어차피 이게 전 세계가 돈을 찍어내는 장세이기 때문에 제 의견이 또 틀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영원한 버블은 없다. 제가 투기론적 관점에서 저의 이 생각이 사실이라고, 투기 세력의 물량이 개인에게 넘어가냐, 개인들이 많이 산다라는 여러분 소식이 듣게 되면은 그때는 발을 빼야 되는, 그 지역은 발을 빼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도 다른 지역이 또 많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정신 못 차릴 거예요. 네. 정부는 신도시까지 만들어서 정부가 아주 크게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기쁨의 잔치의 끝에는 누군가는 독박을 쓰게 될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